아, 그 화요일장 보셨어요? 진짜 화면 전체가 시뻘겋게 물드는 거 보면서 오늘은 HTS 그냥 꺼버릴까 하신 분들 여러분 중에도 꽤 많으셨을 겁니다. 네, 장 초반 투매가 진짜 숨이 막혔잖아요. 맞아요.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가 막 장중에 무려 1000포인트 이상 폭락하면서 그대로 수직 낙하했죠. S&P 500 지수도 장 열리자마자 2.5% 박살나면서 올해 최저점 찍어버렸고요. 네, 나스닥도 뭐 예외는 아니었고요. 진짜 바닥 뚫고 지하실로 가는 줄 알았죠. 근데 오후 되면서 분위기가 거의 영화처럼 극적으로 반전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결국 다우지수가 0.8% 하락한 48,501.27, 그리고 S&P 500이 0.9% 하락한 6,816.63, 나스닥은 1% 하락한 22,516.69로 그 엄청났던 낙폭을 다 줄이면서 마감했잖아요. 롤러코스터 그 자체였죠. 시장이 이렇게 극적인 유턴을 한 데에는 명확한 트리거가 하나 있었군요. 네, 오후에 전해진 뉴스 하나가 시장 방향을 완전히 돌려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 해군 동원에서 호르무즈 해협 지나는 유조선들 호위하겠다고 발표했죠. 거기다가 미국 정부 차원에서 선박 보험까지 제공하겠다는 파격적인 내용도 있었고요. 맞아요. 이 헤드라인 터지자마자 시장이 미친 듯이 회복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잠깐 오늘 저희가 이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시장 반등 이유로 언급하긴 하지만 이게 어떤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철저하게 중립적인 시각으로 봐야죠. 네, 그 지정학적 뉴스가 시장의 알고리즘이나 매수세를 자극하는 순수한 트리거로 어떻게 작용했는지 그 사실관계만 건조하게 짚어보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정치적 렌즈를 아예 빼고 시장 참여자 시각에서만 보면 그 뉴스는 불확실성 하나를 딱 제거해준 아주 강력한 촉매제였으니까요. 좋아요. 하나씩 짚어보죠. 오늘 심층탐구에서는 이렇게 시장이 요동칠 때 우리가 본능적으로 쳐다보는 계기판이 있죠. 네, 이른바 공포지수. 네, 바로 그 VIX에 대해서 아주 깊숙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보통 장 흔들리면 여러분도 습관적으로 VIX부터 확인하시잖아요. 화요일 장중에도 이 지수가 28을 돌파했죠. 작년 11월 20일 이후 최고치였죠. 이게 원래 1990년에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처음 나온 건데 S&P 500에 연동된 옵션 시장 이용해서 향후 한 달간의 시장 변동성을 예측하는 그런 지표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파고들 핵심은 단순히 와 VIX가 28 넘었다 무섭다 이게 아니고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월스트리트 베테랑들은 이 VIX를 아주 철저한 역발상 지표로 활용한다는 겁니다. 역발상 지표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는 공포지수 높으면 도망가야 할 것 같은데 반대라는 거군요. 그렇죠. 스마트머니는 VIX가 치솟을 때 오히려 매도세의 끝자락을 봅니다. 데이터가 증명하는데요. 1990년 이후로 VIX가 30 위에서 마감한 날은 전체 거래일의 1%도 안 됩니다. 1% 미만이요? 생각보다 되게 희귀하네요. 네, 심지어 80 넘긴 적은 역사상 딱 3번, 0.0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VIX가 28 찍었다는 건 이미 시장이 통계적인 극단의 영역에 들어왔다는 뜻이거든요. 팔 사람들은 이미 공포에 질려서 다 던졌다는 의미겠네요. 정확합니다. 극단적인 패닉이 오히려 기회로 전환되는 시점이죠. 진짜 흥미롭네요. 근데 오늘 이 VIX 수치 중에서 여러분이 꼭 머릿속에 새겨둬야 할 구체적인 마법의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아, 데이터 트랙의 니콜라스 콜라스가 분석한 그 숫자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바로 27.5입니다. 콜라스 분석에 따르면 VIX가 27.5 이상으로 마감할 때가 주식을 다시 사들여야 할 이른바 스위스팟이라는 거죠. 과거 데이터를 돌려보니까 이 수치 위로 마감했을 때 1년 후 주가가 상승해 있을 확률이 무려 70%가 넘었다는 분석이거든요. 70%면 엄청난 확률이네요. 근데 방금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마감. 네. 콜라스 본인도 내 계산은 27.5라는 수치에 확고하게 맞춰져 있다면서 장중 돌파는 큰 의미가 없다고 선을 그었죠. 그러니까 장중에 잠깐 치솟는 건 쳐주지 않는다는 거네요. 지난 10월이나 11월에도 장중에 이 선 훌쩍 넘은 적 있었잖아요. 그렇죠. 장중에는 알고리즘이 기계적으로 매도하거나 순간적인 뉴스 때문에 과매도가 막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마감 종가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후 4시 장 마감할 때 분위기 말이죠. 네, 하루 종일 벌어진 그 패닉, 반발 매수, 기관들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이런 게 거대한 용광로처럼 다 섞이고 나서 시장 참여자들이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은 합의점이니까요. 게요. 우리가 28이니 27.5니 매일 보지만 당장 내 계좌에 무슨 영향이 있는지 와닿지가 않잖아요. 좀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내일 당장 HTS 켤 때 써먹을 수 있는 꿀팁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16의 법칙입니다. 리틀 하버 어드바이저스 톰슨 형제가 강조해서 유명해진 개념이죠. 월가 옥션 트레이더들의 복잡한 계산을 일상 언어로 번역해주는 도구입니다. 계산이 허탈할 정도로 간단하잖아요. 눈앞에 있는 VIX 수치를 그냥 16으로 나누면 끝납니다. 네, 그 결과값이 S&P 500 지수가 내일 하루 동안 위아래모 대략 몇 % 움직일지 옵션 시장이 예상하는 수치가 되죠. 예를 들어 화요일 장중 최고점 28을 16으로 나누면 1.75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당분간 S&P 500이 매일 1.75%씩 출렁일 거라고 시장에 각오하고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왜 하필 16이냐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VIX가 원래 연간 변동성이거든요. 1년 거래일이 대략 252일인데 이거 제곱근 구하면 대략 16이 나옵니다. 아, 연간 변동성을 일일 변동성으로 쪼개려고 수학적으로 루트 252, 즉 16으로 나누는 거군요. 네, 주먹구구식 숫자가 아니죠. 그리고 하루 1.75% 움직인다는 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거대한 지수 전체가 그렇게 움직이면 그 안에 개별 주식들, 특히 테크 기업들은 하루에 4%, 5%씩 미친 듯이 널뛰기거든요. 포트폴리오 매니저들 피가 마르겠네요. 멀미날 지경이잖아요. 그런데 화요일 시장 내부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면 이게 단순한 변동성 경고가 아니라 거의 전멸 수준이었어요. 맞아요. 아침부터 S&P 500 11개 섹터가 단 하나도 빠짐없이 싹 다 하락세였죠. 네, 장 막판에 금융이랑 커뮤니케이션 쪽이 양전해보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결국 실패했고요. 장 마감할 때 11개 섹터, 모조리 마이너스, 피할 곳이 없었잖아요. 이걸 더 큰 흐름과 연결해보면 지금 시장의 공포가 왜 이리 거친지 알 수 있습니다. 2026년 초부터 시장이 이끌던 큰 트렌드가 순환매 장세였거든요. 네, 똑똑한 자금들이 비싸진 소프트웨어나 주도주 팔고 필수 소비재나 에너지, 소재 쪽으로 돈 옮기는 흐름이었죠. 일종의 방어벽을 친 건데 화요일에는 이 논리가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값비싼 주도주만 빠진 게 아니라 피난처 역할을 해야 할 방어주들까지 도매급으로 같이 던져졌으니까요. 내가 가진 테크주 폭락할 때 필수 소비재로 도망치면 살 줄 알았는데 그 대피소 지분까지 같이 무너져 내린 거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니콜라스 콜라스도 이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죠. 상관관계가 일로 수렴하고 있다고요. 모든 주식이 다 같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미국보다 성적 좋았던 글로벌 증시도 더 크게 무너졌고 진짜 뼈아픈 건 채권 시장의 배신이었어요. 보통 주식 무너지면 안전자산인 채권으로 돈 몰리면서 채권 가격이 올라야 하는데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그 상식이 안 먹히죠. 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식으면서 해지 수단이어야 할 채권마저 같이 떨어져 버렸잖아요. 콜라스 말처럼 모든 것이 내려갈 때 시장은 진짜 공포에 빠진 겁니다. 주식 떨어져, 글로벌 증시 무너져, 유일한 동아출인 채권마저 썩은 줄. 그러니까 패닉셀링이 나올 수밖에요. 근데 이렇게 암울한 와중에도 파생상품 시장 깊은 곳에서는 바닥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VX 기간 구조, 그러니까 텀 스트럭처 관련 현상 말씀이시죠? 네, 파생 쪽이라 약간 복잡할 수 있는데 진짜 재밌거든요. 아주 쉽게 풀어보죠. 보통 기관 투자자들이 위험 대비해서 보험을 들가나요? VX 선물 계약으로. 네, 상식적으로 당장 내일 일보다 한 달, 두 달 뒤가 더 불확실하니까 만기가 길수록 불확실성 프리미엄 붙어서 가격이 비싼 게 정상이죠. 이걸 콘텐고라고 부르고요. 맞아요. 먼 미래일수록 보험료가 비싼 건데 화요일에 아주 짧은 순간 동안 이 상식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당장 이번 달 만기인 최근 월물 VX 선물 가격이 다음 달 것보다 더 비싸진 거예요. 월가에서 말하는 선물 곡선 역전, 즉 백워데이션 현상이 벌어진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시장 참여자들이 한 달 뒤 불확실성 신경 쓸 겨를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장 눈앞에 불이 났으니까 프리미엄이 얼마든 간에 당장 유효한 화재보험을 웃돈 주고 사재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뒤 지진 날까봐 보험 드는 게 아니라 당장 허리케인이 우리 집 지붕 날리고 있으니까 미친 듯이 비싼 단기 보험표 긁는 거네요. 아주 적절합니다.
아까 그 톰슨 형제는 이 백워데이션 현상을 아주 유의미하게 봐요. VIX 수치 자체보다 이 역전 현상을 훨씬 신뢰도 높은 바닥 신호로 해석하거든요. 왜 그런 거죠? 단기 보험료가 장기 역전할 정도로 극심한 패닉이라는 건 시장에 있던 잠재적 매도자들이 이미 그 시점에 주식을 다 던졌다는 뜻이거든요. 아, 더 이상 팔 사람이 없는 매도 클라이맥스 상태라는 거군요. 네, 그래서 그 직후에 강력한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BTIG 전략과 조나단 크린스키도 똑같이 분석했어요. 현물 VIX랑 2개월물 선물관 가격 역전폭이 지난 봄 이후 최고치였다고 했죠. 네, 그러면서 이걸 야구에 빗대서 현재 매도세가 적어도 후반 이닝에 접어들었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했습니다. 1, 2회 초반 불안감이 아니라 이미 7회, 8회 말 투아웃까지 매도세가 진행됐다는 거네요. 당장 계좌가 파란불이어도 지금이 매도 9회 말 투아웃쯤이구나 생각하면 최악의 타이밍에 집어던지는 실수는 막을 수 있겠습니다. 그게 파생시장에 숨겨진 지표를 읽어야 하는 진짜 이유죠. 자,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까지 주식시장 내부의 역전 현상에 집중했는데 시야를 넓혀서 밖의 세상은 어땠는지도 봐야죠. 컨벡스 SM 매니지먼트의 노일 스미스가 아주 좋은 조언을 했죠. 진정한 공포 측정하려면 주식 VIX만 보면 안 된다고요. 채권, 통화, 유가 변동성 지표를 대시보드처럼 다 같이 봐야 한다는 거잖아요. 화요일엔 특히 채권 시장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죠. 네, LS기 데이터 보면 채권 시장 VIX인 ICE 보파 무브 지수가 작년 말 이후 최고치인 73까지 수직 상승했습니다. 노에 스미스가 채권 변동성이 미쳐 날뛰는데 주식으로 전이 안 되길 바라는 건 순진하다. 딱 이렇게 지적했잖아요. 그런데 화요일 마감 수치 보면 10년물 국채금리가 4.052%로 1bp 오르는데 그쳤거든요. 겉보기엔 평온해 보였을 텐데요. 맞아요. 0.01%포인트 오른 거니까요. 근데 장중 흐름은 완전히 달랐죠. 네, 장중엔 위아래로 엄청나게 요동쳤습니다. 채권 트레이더들이 겪은 그 극심한 스트레스가 무브지수 73에 그대로 찍힌 거죠. 거대한 자금 묶인 채권 시장 근간이 그렇게 흔들렸으니 주식 시장 패닉도 당연한 수순이었네요. 자, 오늘 정말 많은 데이터 파헤쳐 봤습니다. 짧게 요약해 보죠. 네, 첫째, 장중 극단적 공포보다 니콜라스 콜라스의 27.5 마감이라는 스위트 스팟을 기다려야 한다. 둘째, 내일 변동성은 VIX를 16으로 나누는 16의 법칙으로 가늠할 수 있다. 그리고 셋째, 전 섹터 하락과 채권 방어력 상실 이면에는 선물 곡선 역전이라는 강력한 바닥 신호가 있었다는 점이죠. 네, 야구로 치면 후반 이닝에 접어들었다는 거고요. 채권 무브지수 급등이 패닉 기저에 깔려 있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도 정보 홍수 속에서 공포를 냉정하게 계량할 새로운 렌즈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우리가 본 27.5나 선물 역전은 다 과거 수십 년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규칙들이잖아요. 이라는 예측 불가한 지정학적 변수였습니다. 아, 1초 만에 날라온 뉴스 하나가 모든 차트 분석을 무력화시킨 거네요. 네, 트윗이나 브리핑 같은 통제 불가능한 지정학적 뉴스가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시대에 과연 과거의 이 공포 측정 공식이 앞으로도 똑같이 작동할까요? 야, 진짜 머리 한 대 맞은 것 같네요. 지정학적 뉴스 한 줄이 실시간으로 공포지수를 완전히 재설정해버리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진입한 걸 수도 있겠네요. 네, 그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도발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 어떤 답을 내리셨나요? 과거 월스트리트의 공식이 여전히 강력할지 아니면 실시간 뉴스에 맞춰 완전히 새로운 투자 렌즈를 깎아야 할지 각자 포트포리오 보시면서 깊게 고민해 보시는 시간 가지셨으면 합니다. 오늘 심층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통찰력 끌어올려줄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